(6월 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할 때마다 참 이 일도 고역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왜 좋은 이야기는 안하고 나쁜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는데요. 감성이니 힐링이니 위로니 하는 TV 방송들, 또 각종 즐거운 오락 프로들, 또 미담과 미화를 소개하는 신문 기사들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요,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또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을 이렇게 보도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비본질을 보도하거나 왜곡시킵니다. 이번 구의역의 이 사고도요,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유력한 신문들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그 김군이, 20살짜리 김군이 휴대폰을 쓰다가 사고 당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인 1조로 하게 돼 있는 문제라든지 언성 PSD라는 회사의 이 하청 구조가 얼마나 부도덕하게 되어 있는지, 일하는 사람은 적고 뜯어먹는 놈들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군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거는 구석에 조그맣게 보도했습니다. 정말 언론들도 죽일 놈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며칠 동안 상황을 보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요, 제가 정말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야 되는가, 내가 이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뉴스 브리핑 지금 회원 모집을 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390명이 참가해 주셨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까 걱정입니다. 매달 월말이 오는 게 불편합니다. 1000명이 들어오시더라도 회원에 솔직히 이 살림을 꾸려가는데 넉넉지 않습니다. 과연 이 지금 뉴스 브리핑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때에 따라서 가끔씩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한 3만 명까지 가던 일일 조회가 다시 17,000~18,000으로 떨어집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거가 뭐라고 선거 끝나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느냐, 정치가 개그냐, 예능이냐, 무한도전이냐, 러닝맨입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선거에 이기고 지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새누리당이 이긴들, 더민주가 이긴들, 국민의당이 이긴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누가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춤을 추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이겨도요,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뀝니다. 솔직히 말하면 A, B, C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썩은 정치가 나아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정치를 언젠가는 뒤엎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썩어 문드러진 일들이 안보부터 경제, 안정까지 얼마나 심각하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좀 주변에 구독하시라고 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분들만 회원 참여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나 회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원 참여해가지고 저보고 감나라 판나라 할 분 같으면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저 혼자 죽더라도 꿋꿋이 가겠습니다. 저도요, 한참 괴로울 때는
영화 중경상림에 나오는 크랜베리스의 이 드림,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러지도 못하고 끝까지 이 방송을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포스트잇 붙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것도 패션인 것 같아서 저는 싫습니다. 그런 부분의 분노는요, 정확하게 분노의 원인을 향해서 날려야 됩니다. 분노를요, 포스트잇 하나 붙이고 좋아 갖다 놓으면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노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썩은 기득권들의 철퇴를 날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시장을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요? 지난 2013년 1월 달에 성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또 지난 2015년 8월 달에 강남역에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요, 28일 날 사고가 생겼는데 29일 날 딴짓하고 다니고 30일 날 유가족과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제는 사고가 지난 지 3일째에 걷잡을 수 없이 정치인이 방문하고 커지니까 뒤늦게서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가 잘못을 100% 인정하고 보상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요,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대선 행보를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 지난 메르스 사태 때요, 시민 안전을 이유로 밤에 10시가 넘어서 심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노량진 수몰 사고나 이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때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참담한 심정을 논했습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 때는 6시간인가 지나서 방문했다고 시끄러웠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일일 때는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한 사람이 이번에 구의역 사고 때는 같은 형식의 사고가 3번째나 벌어졌는데도 3일 동안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자,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을 한번 봅시다. 저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야권 인사나 또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요, 상식에 준해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월호 사건 때 배가 가라앉았는데 늦게 구조했다. 청와대의 보고 태도가 늦었다. 청와대가 그 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시하는기는 커녕 오히려 보고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구조에 방해한 거 아니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냐. 해경이 뭘 했냐. 그리고 거기에 해경이나 각종 해양수산단체의 부패나 비리 커넥션들이 있었다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제때 구조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대통령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일부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몰고 왔고 특조위를 만들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2013년 1월에 성수역에서 사고가 생겼고 2015년 8월에 강남역에서 생겼고 2016년 5월에 구의역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겼어요. 성수대교 사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2인 1조 작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강남역 사고가 났을 때요, 5일 만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메트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도록 영무원이 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회사를 운영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2인 1조 원칙을 준수하고 8월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 관련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요. 자,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달부터 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어요. 자, 본인이 지금 시장에 취임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5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에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구의역 사고와 같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수리공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다 혼자서 수리하다 죽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 문책 인사를 하겠다. 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자, 3, 3번이라고 했습니다.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이번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박 시장은 시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야말로 청년 수당 50만원, 3,000명 6개월, 90억을 투입하겠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갖다가 보행자 도로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요. 이러는 시간에 산하기관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옛날에 났던 사고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봤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 사고는요, 총체적인 인재기에 부패에 의한 커넥션이기에 그 인사를 했던 박원순 시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세월호 사건에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야권은요, 이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에 박원순 시장의 책임도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사람은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상식이 그때그때 바뀐다면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박원순 시장이요, 어제 늦게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시 무슨 교통본부장을 바꾸고요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건 나면 그냥 인사 교체하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경찰이 구의역 사고에 직접 하청 용역 외주회사로서 운영되었던 은성 PSD의 작업 일지, 즉 죽은 김군이 썼던 그런 류의 작업 일지가 상습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 유지 보수 협력업체인 은성 PSD는 작업 일지를 2인 1조로 하지 않고도 2인 1조 작업으로 항상 고쳐왔다는 겁니다. 자,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고쳐왔기에 사고 당일도 누군가 일지를 갖다가 조작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 조사를 했던 은평 PSD 직원이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사고 당일 은성 PSD 근무자들을 불러 관행적으로 작업일지 조작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당일에도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거랍니다. 자, 서울 메트로 내부에서도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나 책임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김군은 혼자서 출동했을까요? 자, 김군이 속한 것은 은성 PSD의 갑을 이렇게 반이 있는데 갑반 A팀인데요. 자, 김군은 항상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겨서 식당이 있는 지하철역에 가면, 지하철역에 보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나 밥을 먹고, 안 그러면 컵 라면을 들고 다닌 게 나왔죠. 그래서 1회선부터 4호선까지 서울 메트로가 담당하는 역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자, 김군은 갑반 A팀의 막내였는데 근무 인력이 최소한 10명만 되어도 구역당 2명씩을 작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황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은성 PSD 강북 사무소에는 김군 같은 현장 직원이 48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휴직이고 그 인원 충원이 없었답니다. 김군이 속한 갑반 A팀은 모두 11명인데 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휴무자를 제외하면 이 좁은 데도 또 노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루 평균 5명에서 7명이 강북 지역 지하철 1에서 4호선까지 49개 역의 안전문을 일제히
다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군이 속한 갑반 A팀은 저녁 근무조,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저녁 근무조인데요. 김군을 포함한 근무자는 6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군은 장애, 고장 사항을 접수하는 직원 하나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머지 동료는 그러니까 4명은 다 출동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의역에 스크린도어에 신고가 이상이 있다고 들어온 게 이 4시 59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하고 원성 PSD하고의 계약서에는 접수 후 1시간 안에 출동을 완료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 배상금을 청구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시간 안에 이 사람이 배달되지 못하면 돈을 더 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피자 회사들 보면 뭐 15분 안에 배달 안 하면 돈 안 받습니다. 이런 거 한때 했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김군이 아주 죽으라고 열심히 가서 도착하니까 5시 50분이었대요. 시간 안에 도착했죠. 자, 그래서 1시간 규정은 꼭 지켜야 하는데 안전문 고장이 주로 저녁 퇴근 시간에 빈발하는데 두 사람이 그 작업한다면서 혼자는 못 나가니까 다른 현장에 나간 직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1시간 안에 출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김군이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6월요. 2015년 6월 서울 메트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보면 사고가 3번 발생할 때마다 한 1인 1조를 주장해놓고 서울 메트로는 원성 PSD와 또 조건을 바꿨대요. 새벽 첫차 시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니 야간부터 아침 시간에 인력을 늘리라 해서 서울 메트로 쪽의 요구에 따라서 갑반, 을반, 병반에다가 야간반을 만들어서 또 센스팀 해가지고 이렇게 5개 반으로 나누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낮 근무 시간에 이 수리를 하는 갑반 근무 환경은 더욱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갑반은 30명에서 22명으로 축소됐고 갑반 A팀은 11명이었다는 겁니다. 갑반이 A, B팀 2개니까요. 그래서 11명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맡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전팀, 오후팀 나누니까 또 절반씩이죠. 그러니까 6명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사고가 난 겁니다. 2부에서 이 사건의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와 박원순 시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그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